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처음엔 저도 결혼이 제 인생에서 새로운 행복의 단계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사람 사는 일이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기엔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저와 같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가족들이 따라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들 바보인 저희 시모 때문이었죠. 어느 부모나 자식 사랑하는 건 매한가지고 자기 자식이 제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저희 시모는 유독 자식을 귀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 시모의 유별난 고슴도치 사랑 때문이었지만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제가 남편과 비교해서 무시당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남편은 수능만 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지방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준생 시간 없이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남편은 지방대를 나온 한계 때문인지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야 남편 학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니 남편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건 문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자꾸 깎아내리고 남편은 한참 지켜 세우는 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너 좋은 대학 나왔다고 괜히 유세 부리지 마라. 대학 가는 거야 수능 잘 봐서 운 좋아서 가는 거지. 우리 아들은 운이 좀 나빴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명문대 그런 거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대기업 그런 데 다니면 뭐해? 그래봐야 대감집에 돈 받는 노비인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은 사장이라 이거야. 너 일개 직장인과 사장이 비교나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백날 열심히 벌어봐야 월급쟁이 신세지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더 잘 나갈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 잘 돼서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 매번 그렇게 저희 부부를 비교하고 저를 깎아내리려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제사가 없고 홀시어머니라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던 터라 저 정도면 남들에 비해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시모의 자식 사랑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시모는 남편이 사업을 하니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의 사업은 늘 불안했고 매출도 일정하지 못해 버는 연봉도 저보다는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안정적이고 벌이도 더 나은 제 회사 생활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맘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시모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아들 사업이 더 잘 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회사 일을 관두고 남편 사업을 돕고 내조를 하길 바랬습니다. 너 정말로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그럼요.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계속 다녀야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몇 년 지나면 잘리는 거 아니냐? 대기업 직장인이라 그래도 권고사직 당하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뭐하러 그런데 목을 매니? 그러지 말고 네가 일 그만두고 동서 일 도와라. 어머님,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는 한쪽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죠. 지금은 제가 회사 생활하는 게 남편한테 더 도움일 거예요. 너는 네 남편이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사업이 잘 되려면 직원이 있어야 할 건데 그거 밖에서 사람 불러서 쓰면 다 돈인 거고
괜히 월급 나가고 할 바에 네가 대신 일하면 좋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 사장이면 너도 남들 눈치 안 보고 편할 거고, 여유도 생기니 내조도 잘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머님, 저도 남편 걱정하고 있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려고 해요. 그 일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해는 무슨. 하여간에 너는 순말뿐이야.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지 싫은 일 안 하겠다 이거 아니냐? 에이구. 동수 이놈은 결혼할 거면 좀 괜찮은 집안인 여자랑 하지.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면 뭐해? 처가가 볼 게 없는데. 내가 너희 집만 좀 번듯했어도 이런 걱정 안 했을 거다. 사업하는 남자는 뒷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장인이라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게다가 저희 아빠는 시골 출신에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집안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그걸로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내 저를 원망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건 물론이고 시동생마저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저를 붙잡고 그렇게 한풀이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도와주셔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참다 못해 얘기하면 그제서야 시모도 할 말을 잃곤 했습니다. 아이고, 처가 복도 없는 놈. 형이 잘 돼야 동생도 잘 되는 건데. 장남이면 책임감 있게 좀 따지고 골라가면서 결혼을 좀 하지.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는 처가 때문에 이게 뭐냐? 예, 넌 이 상황에 우리한테 미안하거나 그런 거 없니? 무슨 말 좀 해봐라, 어? 그럼 어머님께서 먼저 말 좀 해보라고 하시니까 몇 마디 할게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님 저희 집에 돈 빌려주셨어요? 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당하셔서요. 누가 보면 저희 집에 맡겨둔 돈이라도 있는 줄 알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꾸 저희 아버지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 줘서 남편 사업이 안 풀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남편 사업이 잘 풀리는 건 남편의 역량인 거고 그걸 저희 아버지가 도와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시동생 사업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기 사업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집안의 운명이 걸린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저희 아버지 탓하지 마세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가 돼? 그래요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원래 사돈간에 집안간에 돕고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은 적이 없으니 그러실 수도 있지. 다들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란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도움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빚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너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내가 너희들 사는데 도움 못 줬다고 원망하니? 아니요. 저 애초에 그런 거 바란 적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자꾸 저희 집안 걸고 넘어지시는 건 저도 못 참겠어요. 저희도 저희 알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저한테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어머님. 하여간에 쟤는 한마디를 안 지내. 그래, 너 똑똑하고 말 잘해서 좋겠다 야. 그래도 다행히 제가 옳은 말을 하면 아무 말 못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도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시모와 시댁 식구들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신경 쓰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시모가 됐든 시댁 식구가 됐든 간에 아무리 제 신경을 긁어도 시선과 신경을 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시골에 혼자 계셨던 아빠가 암 판정을 받으신 거죠. 20살이 되자마자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와야 했고 곧바로 취업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시골에 사시던 아빠와는 늘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흔히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빠 품에 너무 짧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빠를 생각만큼 못 챙겼던 게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외로웠던 게 아닐까.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던 암을 나 때문에 늦게 발견하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안 그래도 무거운 마음 더 무거웠고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았죠.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사고로 엄마를 일찍 떠나보냈는데 아빠마저 제 곁에서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전까지는 제가 아빠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회사에는 휴식계를 내고 1년간 아빠를 살리는 데 매달리기로 했죠. 제가 아빠 옆에서 간병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떨어져 있던 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아빠가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빠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면서 암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게 의지만으로 옆 사람의 응원과 도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또 회사와 약속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지만 아빠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 또는 전보다 몇 발자국 물러난 건강 상태셨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 아빠를 낳게하고자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빠가 있는 곳에서 제 근심 걱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제 근심과 걱정을 혼자 끙끙 안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가족에게는 제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고 싶었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위로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하는 가족들이 오히려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 신경을 긁는 사람은 시모였고요. 시모는 제가 아빠의 투병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채 1년이 되지 않는 건지 아빠의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저희 시골 땅에 대한 질문을 해왔어요. 제 고향이고 아빠가 아프시기 전까지 농사를 짓고 있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시모가 저희 아빠 땅에 대해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이야, 요즘 사돈 어른께서는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니?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계세요. 검사 결과는 전에 비해 뚜렷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활동량도 많이 느셨고 식사량도 전보다 많아지셔서 곧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네 말대로 곧 좋은 소식 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원래 일이라는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에 술술 잘 풀리기 마련이거든. 지금도 봐라. 벌써 너희 집에 좋은 소식 들려오잖니. 좋은 소식이요? 네 고향 동네에 신도시로 확정 났다며. 그럼 사돈 어른의 그 넓은 밭, 땅, 선상까지 전부 돈이 얼마나 되겠냐? 그 돈이면 사돈 어른께서도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겠고, 너도 돈 때문에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사돈 어른 간병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잖니.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돈 어른 병도 금방 나을. 어머님께서 저희 시골집 사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건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니? 우리 가족 일인데. 그나저나 사돈 어른이나 너한테 그 땅 팔라고 연락 많이 왔지? 평당 얼마 정도 부르지? 아직 매매 거래가 된 땅은 없는 것 같던데. 좋은 조건이다 싶어도 절대 섣부르게 계약하지 마라. 워낙 가치가 없던 땅이라 지금 제시한 금액이 엄청나게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엔 그 돈보다 몇 배는 더. 어머님, 지금 무슨 뜻으로 저희 아버지 땅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미는 무슨 의미? 당연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지. 너나 사돈 어른이나 땅값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니. 그러니까 그걸 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심 가지시냐고요. 그 땅 저희 아버지 땅이에요. 100만 원을 받든 억을 받든 저희 아버지가 판단하실 일이지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일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땅 안 팔아요. 개발되려면 한참 남았고 그동안 저희 아빠가 그곳에서 이전처럼 농사 지으시고 살아가실 땅이에요. 거기다 지금은 그 땅값이 얼마든 누가 얼마에 팔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암이 낫는 게 우선이라고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사돈 어른 낫는 게 우선인 게 맞는데 그렇다고 미래를 준비 안 해서 되겠니? 어차피 결국엔 팔 땅 손해보지 말고 받을 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좋아지자는 거 아니냐. 사돈 어른도 편히 너도 편히 그리고 우리 동수 동현이 사업하는데도 좀 편해지자는 거지. 그런데 뭘 그렇게 꼬아서 듣니? 이거 보세요. 결국에 바라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머님 아들들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아버지 걱정에 정신없는 저를 붙잡고 땅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 아버지 땅인데 그 이랑 시동생이 왜 편해져요? 땅을 팔아도 우리 아버지가 다 쓰시고 가져야지. 왜 두 사람이 편해지는 건데요? 애초에 이 말씀 꺼내신 이유가 또 자식들 사업에 도움 좀 달라고 꺼내신 거잖아요. 아니 그 많은 돈 사돈 어른께서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시겠어? 그리고 그 나이에 돈이 넘쳐나면 자식들 잘 되라고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뭐 가족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사돈 어른 마음이지. 그걸 왜 네가 판단하니? 거기다 현실적으로 사돈 어른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 사돈 어른 잘못되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원래 받을 것보다 손해보는 것보단 낫지 않니? 사돈 어른께서도 그걸 바라지 않으실 테고. 네? 그럼 지금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잘못될 거라는 거 결론 짓고 땅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제 앞에서 꺼내실 말이 있고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속에 있는 대로 아무 말이나 꺼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아버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너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난 정말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네가 계속 따지고 드니까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걸 가지고. 그래 알겠다. 오늘 내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해라. 나쁜 뜻은 아니었으니까 없었던 말로 생각하라고. 시모가 아버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도 괘씸했는데 그러는 속내가 자기 아들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아빠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너무 힘든데 말이에요. 그러니 대놓고 시모를 쏘아붙이게 됐죠. 시모도 자기 속내를 들키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없었던 일로 하자 했죠. 시모와 의미 없는 말다툼을 더 이상 벌이고 싶지 않았고 말조차 섞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저는 시모를 상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시모가 찌른 건지 가만히 있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저녁 먹자며. 근데 왜 이런 데를 와? 이런 데 돈이 얼만데? 가끔은 이런 데 와서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그동안 당신 아버님 곁에서 간병한다 고생 많았잖아. 됐어. 아빠 아파서 오히려 이런 데 있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한 곳에서 밥 먹자. 나 곧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알잖아. 아버님 병원 치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올라왔는데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자. 그리고 아버님은 동현이가 보고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쉬어. 아버님도 내가 설명하니까 너 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다 올 수 있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뭐 그렇다면요. 뭐 알겠어.
처음엔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내 생각을 하는 건 역시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려고 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며 기분이 한창 좋을 때 남편이 기분 좋아진 제 눈치를 보더니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여유 있는 모습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그동안 늘 쫓기고 근심 많은 얼굴이었는데. 그러게, 아빠가 푹 쉬고 오라고 말해서 그런가 아빠 아프고 마음이 처음으로 편하네. 모두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상황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무리 당신에게 허락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부부끼리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가지고 고맙긴. 근데 여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린 항상 당신을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당신도 우리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고. 그런데 그 도움이라는 게 항상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회사 휴직하고 집 떠나 아버님 곁에서 있는 것도 우리 가족이 또 내가 도와줄 그때를 잘 맞춰준 거잖아. 그만큼 각자 중요한 시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맞는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난 당신이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해. 우리 아빠 땅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 우리 아빠 땅 팔라고 말하는 거야? 그 땅 팔아서 당신 사업하는 데 도와달라고? 무조건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아버님께도 말씀드려봤더니 아버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지금 사시는 곳이 좋지만 어차피 개발돼서 나가야 하는 거면 버티지만 말고 우리들 도움 될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아버님 생각도 그렇다 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반대할 건 없잖아. 아빠한테 그런 말을 꺼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눈에 지금 아빠가 멀쩡해 보여? 아픈 사람한테 땅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꺼내? 어머님이 시켰어? 나한테 말 꺼냈다가 군소리 들으니까 당신 보고 이런 식으로 나 설득하라고 시키셨냐고? 그래서 이런 식당에 날 데려온 거구나? 동현이 걔는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면서 우리 아빠 곁에 있었던 거고.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어? 그리고 챙길 거면 내가 눈치라도 못 챌 수 있게 챙길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챙겨? 나야 화내고 윽박지르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빠는 당신이랑 당신 동생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이전엔 하지도 않던 행동을 갑자기 땅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하는 걸 보며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여보, 화만 내지 말라니까. 당신이 무슨 기분인지 잘 알겠는데 솔직히 이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좋잖아. 아버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도 아버님 몫이 많이 남는 상황이잖아. 그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당신 아버님 아프신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뭐? 예민? 야! 그럼 아픈 우리 아빠 말고 어머님한테 먼저 도와달라고 해야지. 네 말대로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면 우리 아빠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야? 어머님 집 팔고 못 팔고 해서 당신 도와주라고 그래. 왜 아픈 우리 아빠한테 난리야? 그리고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만이 도와달라는 게 아니더만 동현이도 도와주라고 하던데. 걔를 우리 아빠가 왜 도와줘? 그것도 다급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데 왜 도와주냐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아빠가 당신 동생 도와준다고 말해도 내가 이악 물고 말릴 거야. 아픈 사람 두고 돈 얘기 꺼내는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에게 악의 바쳐서 내가 절대 못 도와주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우리 아빠 땅 이야기 절대 꺼내지 마. 알겠어? 그날 하루 모두 땅 이야기를 꺼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괘씸하게 느껴졌고 아픈 아빠를 붙잡고 얘기를 했다니 도저히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받은 그대로 그 식당에서 진상으로 보이든 창피를 당하든 상관없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단단히 못 박아뒀죠. 다시는 저희 아빠 땅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시모한테 한 말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또 말을 꺼내는 걸 보니 다음엔 시동생도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선 입 밖으로 땅값에 땅자도 못 나오게 말했어요. 제 성격과 이번 일로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아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제 눈치를 보면서 저희 아빠 땅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정아빠가 먼저 제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저만 괜찮다고 한다면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집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팔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암을 완치해도 혼자서 농사를 짓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저번에 제 남편이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금을 계산해보니 자신이 암을 낫지 못하게 되어 제가 상속을 받고 또 개발로 인해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나 2월 과세 등등 지금 증여하나 나중에 상속하나 비슷하거나 제가 손해일 것 같다면서 말이죠. 투병 생활로 많이 약해진 것 같은 아빠를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암 낳고 내 곁에서 오래오래 같이 있자고, 나는 아빠 덕을 그때 볼 거라고 투정을 부리듯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모두에게 돈이 필요할 때 땅을 팔자는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된 아빠의 고집에 결국 저도 아빠가 말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다 땅을 파는데 부정적이기만 했던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팔면 그동안 나 키운다고, 농사한다고 고생만 했던 우리 아빠가 많은 걸 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었고, 치료받으면서도 돈 걱정에 망설여졌던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스위스, 독일, 일본 등등 몇몇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치료받으려면 드는 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고 있던 치료였는데 땅을 판다면 시도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는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시동생 사업을 아빠 돈으로 도와주는 건 머리도 마음도 복잡한 일이긴 했어요. 그 돈으로 도와주는 게 맞나 싶다가도 내 가족이니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도 생각도 했죠. 도와주게 될 금액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크지 않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 되어서 아빠께 몇 배로 갚으면 되는 일이었고 시동생도 언젠가 도움받은 은혜를 갚지 않겠어요? 거기다 아빠께서 허락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빠가 땅을 팔겠다고 한 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죠. 아직 땅이 팔린 것도 아니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입을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그 일이 말이죠.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은 제 생일이 하루 지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모가 제게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한 날이었죠. 원래는 시모가 제 생일을 챙겨준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또 땅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날이라 조용히 아빠와 병실에서 제 생일을 기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일상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저 챙겨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까 괜히 저 때문에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이 고생은 며느리 생일상 차리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진짜 고생은 네가 많지. 어차피 그날 사돈어른께서 입원해 치료받으시는 날이잖아.
그럼 옆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 잠깐 밤 사이에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내가 차려준 생일상 받고 몸보양도 하고 병원 간이 침대가 아니라 푹신한 침대에서 푹 쉰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사돈어른 간병하면 얼마나 좋겠어. 너도 개운해서 좋고 사돈어른도 기분 좋은 너로 덩달아 좋으시고. 어때? 괜찮지? 이전까지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도 한 번 없던 양반이었으니 생일상까지 차려주는 그 목적이 땅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저희 아빠가 조만간 땅을 팔 생각이 있으시고 땅 판 돈 관련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전하려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좀 덜 귀찮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다음 날 시몬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근 1년 동안 주로 머무는 곳이 고향인 시골이다 보니 오랜만에 탄 대중교통 시간 계산이 잘 안 된 겁니다. 원래 도착해야 할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도 늦게 도착한 것보다는 다행이었으니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날의 분위기를 즐겼어요. 술까지 먹으면서 말이죠. 제가 원래는 술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못 마시냐면 맥주 한 모금이면 얼굴이 빨개지고 두 모금이면 어질어질한 상태가 되고요. 세 모금 이후부터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잘 때도 있고 정신 말짱한 척하지만 술에 취해 있을 때도 있었죠. 어떤 상황이든 블랙아웃이 된 상태라 기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술을 먹지 않아요. 가족인 아빠와 남편과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도 싫었고 그런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시댁 가족들이 제게 술을 권하는 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생일상을 받아먹던 중 제 기억은 끊기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땐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작은 방에서 깨어났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갈증이 났어요.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면서 제 몸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제 인기척에 깨어나 주방으로 나와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시모는 그날까지도 전에는 볼 수 없던 상냥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니? 너 머리 많이 아프지? 속도 많이 쓰리고. 내가 얼른 해장할 만한 걸로 아침 차려주마. 어머님, 근데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기억이 뚝 끊겨서요.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실랑이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제 몸을 봤는데 군데군데 실랑이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실랑이? 그러니까 그게 며느라. 너 정말 기억 안 나? 네가 못하는 술을 끝까지 마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동수랑 동현이가 너 말린다고 팔 붙잡고 그랬잖아. 아유, 그 난리를 얼마나 피우던지. 그러게 술을 왜 그리 마셔?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그랬구나. 그래서 제 팔에 붙잡힌 자국이 있었구나. 그래, 너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다고. 동수도 일어났네. 동수 쟤한테 물어봐라.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수야. 어제 너 네 첫 술 못 먹게 말린다고 고생 무지하게 했지? 네? 네. 어제 고생했죠. 이 사람 술 마시는 거 말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네. 참. 앞으로 우리 상이 술 절대 못 마시게 해라. 알겠지?
여보, 어제 내가 정말 그랬어? 술 더 먹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그런 나 말리려고 잡다 이렇게 내 팔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래. 얼마나 심했다고. 정말 장난 아니었다니까. 당신 정말 앞으로 술은 입에도 못 대게 해야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날 당신 동생과 함께 붙잡은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이걸로 모든 게 다 확실해진 거네. 이 집안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우리 집 털어먹으려고 한 게. 그렇지?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당신 집안을 털어먹으려 한다니. 왜 시치미를 떼고 그래? 나 다 알아.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 무슨 생각인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설마 당신 아직 술이 덜 깼어? 아니면 어제 술 취하고 꾼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이 술 더 먹겠다고 난동을 부려서 그거 말리느라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없었다고. 그 난동으로 당신 축하하던 자리도 바로 끝이 났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 성희야, 너 지금 뭘 말하는 거니? 솔직히 어제 난동 부려서 분위기 망치고 집안 엉망으로 만든 건 넌데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뭐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 해야지. 네가 사돈어른 일로 힘들어하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한 거야. 진짜 다들 뻔뻔하네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진짜 못된 년이 될 뻔했겠어요. 정말 이게 있어서 다행이지. 다들 내가 어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다 알아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확인했거든요. 여기 이 휴대폰으로. 뭐? 그 휴대폰에 뭐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 아까 기억 안 난다고 엄마한테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건 뭔데? 나 기억은 안 나. 일부러 당신이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주는 술 다 받아 먹었거든. 그래서 2잔 마시고 기억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야. 또 어제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건 내가 확인할 게 있었거든. 어제 당신 가족이 벌인 일에 당신이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불확실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거였어. 당신이랑 당신 동생 목소리가 비슷해서 여기에서 구별이 잘 안 가거든. 뭐? 거기에 뭐가 있는데?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 뭐가 있긴. 어젯밤 진실이 다 들어있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벌인 짓이 다 녹음돼 있다고. 뭐? 어떻게? 분명히 당신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당신 손에 휴대폰 쥔 적이 없었는데. 그럼 당연히 손에 쥔 적 없었지. 애초에 내가 그 상에 앉았을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으니까. 나 다 알고 있었거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의 속셈을. 제 말을 듣고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하고 있던 시모와 남편에게 어젯밤 미리 담겨있던 휴대폰의 녹음을 들려줬어요. 어젯밤 시댁 식구들이 제게서 아빠에게 받게 될 돈을 가로채려는 그 추악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시댁 식구들이 술에 취한 저를 강제로 붙잡고 자필로 된 서류 작성과 인장 그리고 도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은 아빠의 땅을 팔고 받게 된 금액을 남편과 시동생에게 투자 명목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그걸 저에게 또는 저희 아빠에게 내밀어 아빠가 땅 판 돈에서 투자금으로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제 손으로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빠 역시 자기들을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걸 이전에 직접 들었으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인데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고 휴대폰으로 녹음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시댁에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을 때 요리한다고 창문이 열려있던 시댁에서 남편과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복도에서 들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뭐야? 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어떻게 알고 녹음을 한 건데? 당신이 어머님이랑 하는 얘기 들었지. 내가 예상보다 더 일찍 집에 도착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어머님이랑 이상한 얘기 하더라? 어젯밤에 있었던 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진 못 들었거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장단 맞춰주기로 하고 녹음을 켜놨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몰랐네. 거기다 하면 한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을 해? 자, 그럼 이제 됐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부정 못하겠지? 그런데 정말 다들 너무하다. 어떻게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하려고 만들어? 만약에 이번 일이 실패했으면 더한 짓도 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해도 그렇지. 자기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이러고도 제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셨어요? 안 미안하셨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때라는 게 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모양이고 당신은 안 된다는 말만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젯밤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뭐? 어쩔 수가 없어? 뭐가 어쩔 수가 없는데? 당신 사업 당장 우리 아빠 돈 없으면 망해? 그리고 우리 아빠 땅이 언제부터 비쌌다고? 우리 아빠 땅 여전히 얼마 안 됐으면 어쩌려고 했는데? 당신 동생 사업도 마찬가지야.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없는 돈을 벌어서 메꾸든가 아니면 시작하는 규모를 줄이든가 해야지. 왜 우리 아빠 돈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 형제 아버지야? 아니면 당신 형제가 우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어?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 그리고 당신 동생이 우리 아버지에게 잘한 적이 우리 아빠 땅값 올랐을 때뿐이잖아. 그것도 몇 번 안 되고. 그러곤 왜 우리 아빠한테 목을 매?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하면서 우리 아빠 돈을 바라냐고? 당신 형제 낳아준 어머님은 뭐라고? 여보, 그거야 장인어른께서 땅 팔고 받으실 돈이. 됐다. 동수 너 그만 말해라. 어차피 이번 일 내가 하자고 한 거잖니. 그러면 내가 말해야지. 예, 우리 동수 등년이 이번 일에 아무 상관없다. 내가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 네 남편 그만 잡아. 그리고 돈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족끼리 그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저번에도 말했지만 부모 마음,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전부인데 동수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지는 건 너 아니야? 그럼 사돈어른께서도 좋은 거고. 거기다 우리가 뭐 몇십억을 바라니? 땅 판 돈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겠니? 겨우 1, 2억 그것 좀 보태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와?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젯밤 그런 일을 하게 된 거 아니야? 어젯밤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만 네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서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땅 판 돈으로 네 남편, 네 시동생 더 늦기 전에 도와주자. 응? 어머님,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으시네요. 두 사람한테 어머님이 계시는데 왜 저희 아빠가 도와줘야 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촌각을 다툴 만큼 급한 일도 아닌데 겨우 자기들 사업하는데 더 편할 수 있게 돈 달라는 건데 그걸 왜 우리 아빠 돈에서 도와줘야 하냐고요. 그 땅 팔아서 몇 억을 받든 몇십억을 받든 똑같이 소중한 돈이에요. 방금 말한 돈 1억, 2억 그 돈으로 우리 아빠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를 하세요? 그것도 어제같이 범죄나 다를 것 없는 짓을 하면서까지. 뭐? 범죄? 돈을 맡겨놔? 너 어째 점점 말을 쉽게 한다? 내가 그동안 참고 봐줬더니 시어머니로 안 보이지?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그렇고 사돈 어른도 그렇고 양심이 있으면 네 남편 자기 사위 도와주려고 애써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이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요? 왜요? 우리 집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고 이 집은 도시에서 살고 아버님께서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걸로 이 집안이 더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겨우 그깟 걸로?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끼고 돌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 저보다 한참 못해요.
뭐가 잘났는데요? 뭐 대학을 저보다 잘 나왔어요? 뭐 취업을 저보다 잘했어요? 연봉이 저보다 높아요? 뭐가 잘났다고 맨날 저는 무시하고 이 사람 지켜 세우는데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아빠 돈을 왜 탐내는데요? 어머머 저것 봐라. 야, 너 미쳤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그럼 너야말로 곧 죽을 네 아빠 무슨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그 많은 돈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 그렇게 똑똑한 년이 계산이 안 돼? 현실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서로서로 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깽판을 놔?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해? 뭐요? 우리 아빠가 뭐? 시몬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에 담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을 뱉으며 이미 이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 남편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시모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라고! 그런데 어디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사과하라고! 야,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미쳤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멍청한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넌 머리가 없어? 판단을 못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냐고? 어젯밤 너희 가족이 한 짓만 해도 내 앞에 주르륵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일이야. 사람 술 취하게 만든 다음 조작된 문서, 도용된 내 인장과 도장으로 돈 빼내려고 했잖아. 그런데 도와달라고? 아니지. 말만 도와달라는 거지 돈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달라? 거기다 우리 아빠가 뭐 어쩌고 어째? 그런 말 듣고도 내가 듣고만 있을까? 너야말로 지금부터 판단 잘해. 네가 책임지고 어머님 네 동생 무릎 꿇게 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하라고. 이게 정말 미친 거야 아니면 귀신에 씬 거야? 야 김상희 너 정신 차려라. 안 그럼 나도 더는 못 참아. 뭐? 못 참아? 그래 참지 마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으니까.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뭣도 아닌 자식들 지켜 세운다고 나 달달 볶는 네 엄마 비위 못 맞춰주겠어. 아니 내가 이 집안에 더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알고 있어. 사람 술 취하게 만들어서 범죄나 저지르는 것들인데 이혼하면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야 꺼져. 아니다 내가 꺼져줄게. 됐지? 야 김상희 너 당장 안 들어와. 하나 둘. 야 김상희. 남편은 저를 불러 세웠지만 저는 곧장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휴대폰으로 연락해오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얘기 좀 하자며 찾아온 남편도 개무시를 했죠. 그리고 이혼을 준비했어요. 누군가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시모가 대단히 시집살이를 살게 한 것도 아닌데 이혼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이전부터 있었던 일과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시모라는 인간도 남편이라는 놈도 다들 자기 가족들밖에 모른다는 걸 말이죠. 그런 인간들과 함께 살면 죽을 때까지 시달릴 게 뻔했습니다. 그럴 바엔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지금 이혼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그날 녹음된 기록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이혼을 준비했죠. 그러자 남편이 먼저 제게 숙이고 들어왔어요. 여보, 물론 크게 다투긴 했는데 그땐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해서 좀 심하게 말한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혼하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까지 했는데 내가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니? 그리고 너희 엄마가 그랬잖아. 너 잘난 놈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 골라 잡아서 데려가. 왜 또 감정적으로 나오냐. 그날은 너도 실수했고 그래서 엄마도 또
내가 잘못해서 너희 엄마가 그런 거다? 야,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너희 가족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때만 시달렸어? 너희 엄마가 너 감싼다고 나 들들 볶는 게 그때 한 번이었냐고. 너도 그래. 너도 제정신이면 네 엄마 말려야지. 그런데 예전에도 그날 밤에도 네 엄마 말이나 따르고 있어? 나 당신이랑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또 무슨 짓을 벌이고 나한테 뭘 받아낼지 무섭거든. 내가 당한 게 있어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시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강한 의지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는 아빠께 전후 사정을 말하고 아빠 병을 낫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혼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믿게 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조금도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아빠의 건강을 되찾는 데 애를 쓴 덕분인지 아빠가 오랜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게 된 거죠. 암 완치 판정의 경우 치료 종결 후 5년간 추적 검사가 이뤄지고 다른 암 조직이 보이지 않아야 받기 때문에 아직은 완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검사만 받을 뿐 항암 치료는 받지 않고 계세요. 살고자 하는 아빠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거겠지만 제 노력도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저 스스로도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아빠와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죠. 엄마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시골집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밭과 땅을 팔아 받게 된 돈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벌어졌던 사건이 제게 고맙고 또 제가 선택한 이혼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아빠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